안녕하세요. 이번 K뷰티 엑스포 코리아 온라인 컨퍼런스 테크톡에 참여하게 된 더-K뷰티 사이언스의 김민주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더-K뷰티 사이언스로 본 R&D 및 트렌드, 그리고 이런 키워드를 통해 매거진을 잘 읽는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발표 슬라이드에는 키워드와 이미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으로 빠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신 자료지 PDF로 제공되는 파일에는 관련 내용이 담긴 해당 호수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실 때 자료지 파일을 함께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키워드를 만나보기 전 매거진에 대한 짧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K뷰티 사이언스는 K뷰티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월간지입니다. 매달 발행되는 매거진과 함께 업계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뉴스 웹사이트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거진의 주요 콘텐츠로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우선 주로 담고 있는 연구개발 콘텐츠로는 특정 소재를 소개하는 커버 스토리와 아트 인 사이언스 코너를 매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각 전문가들이 화장품 연구에 관련된 최신 동향을 기고한 리뷰 페이퍼와 국내 연구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리서치 코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본지가 취재한 피처와 특집을 다루는 스페셜 코너, 그리고 유통, 브랜드, 이너뷰티 등 산업에 관련된 정기 기고로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텔, 뷰티스트림즈, 스타일러스 등 본지 파트너사로 있는 글로벌 리서치 및 트렌드 기관의 정기적인 기고를 통해서 해외 트렌드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이외에는 국내 전시회 등에서 미디어 파트너로 여러 공동 전시 및 세미나를 기획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는데요. 킨텍스가 주최하는 이번 K뷰티 엑스포 코리아에서는 본지가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며 톡톡 세미나를 포함한 트렌드 콘서트 등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더-K뷰티 사이언스는 이렇게 K뷰티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더-K뷰티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어떤 주제가 소개되었을까요? 올해 더-K뷰티 사이언스가 만난 필자와 인터뷰인은 총 국내외 100여 분이었습니다. 이 중 눈에 띄게 언급되었던 내용을 추려 2020 더-K뷰티 사이언스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10가지 키워드를 간략한 설명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입니다. 올해 뷰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을 키워드일 텐데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서 우리 일상생활에는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택트가 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은 온라인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들도 등장했죠. 예를 들어 손 세정 등 위생관리 제품과 피부 보습까지 같이 관리하는 제품들도 개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장기간의 코로나 지속으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불면증 등이 생겨나면서 뷰티 산업에서는 이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전용 제품 및 키트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는 적기적소에 발빠른 제품 개발이 중요해졌고, 브랜드 자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인 코로나19가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다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관해 올해 매거진에서는
관련 내용이 거의 매 호마다 게재되었고 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입니다. 소비자 인식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이제는 클린뷰티라는 큰 트렌드가 산업 전반에 만연한 상황인데요. 원료부터 제조 공정까지 친환경을 생각하는 연구 개발 트렌드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4월호의 리서치 현대 바이오랜드의 제로 웨이스트 관련 소재 기고나 또 7월호에 실린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미세 플라스틱 대체 소재 인터뷰를 통해서 국내 기업이 어떤 점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천연은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나타나는 연결고리인데요. 기능성 소재 개발에서 더 나아가 천연, 유기농 소재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른 천연 인증, 유기농 인증 소재 개발도 증가했습니다. 또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트렌드도 크게 떠오르기도 했죠. 이에 매거진에서는 천연 소재이면서 미백 효능이 있거나 혹은 항노화 효능이 있거나 더 나아가 사용감까지 좋은 소재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지속가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들은 결국 화장품 산업의 지속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키워드들인데요. 올해 매거진에서는 여러 관점의 지속가능이 소개되었습니다. 우선 천연 키워드와 이어질 수 있는 생명윤리 추구는 글로벌 선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사항이 된 듯합니다. 이를 비롯해 소비자는 더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통해 기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속 가능은 K-뷰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빠르고 소진되는 변화는 K-뷰티가 아니라 우리만의, 즉 한국 고유의 매력 어필이 K-뷰티의 지속 가능에 필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K-뷰티 지속 가능에 대해서는 7월호 피처의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온라인 토론회에서 다뤘던 K-뷰티 지속 가능 전략, 11월호 K-뷰티에 관해 보고서를 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연구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K-뷰티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K-뷰티의 또 다른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역시 기본적인 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언급되었고 소재에 대한 책임감과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다섯 번째 키워드인 소재 연구도 올해 많이 다뤄졌던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정부 지원 과제 등이 만들어지는 이슈들이 있었고 특히 5월호 피부과학 응용소재 사업단 단장님의 인터뷰에 의하면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지원이 시급한 분야는 소재 연구로 나타난 만큼 다양한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남원 등 지자체에서 국내 자원 식물의 화장품 소재 개발이 소개되면서 이러한 소재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생물 자원의 원료화가 추진돼야 된다는 기고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여섯 번째 키워드는 자생식물인데요. 남원 및 DMZ 등 비롯해서 국내 야생종자, 자생식물 등의 생물 자원을 보존하며 연구를 개발해야 된다는 기고와 관련 연구 성과들이 거의 매 호마다 소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생식물에 대한 연구로 기반 소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즉, 이 기술, 소재, 이 모든 것은 일곱 번째 키워드인 국산화를 위한 것인데요.
국산화된 기술과 소재는 결국 K뷰티의 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거진에서는 기존 불편을 개선한 기술, 또 신원료에 맞는 새로운 평가법 개발,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소재에 대한 신효능 발굴 등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대한화장품학회 학술대회에서 처음 우수 논문상을 시상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심사위원장의 리뷰 기고가 9월호에 게재된 바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기 바랍니다. 8번째 키워드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올해 계속 이슈가 되었던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를 포함해서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가 국내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자체를 의미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균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고, 유해균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유익균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이 매거진에서 연구 동향부터 개인 연구 성과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 개발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9번째 키워드는 융합으로, 화장품 산업은 다양한 학문이 융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연구 분야부터 임상평가, 그리고 소비자 연구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 분야가 접목되고 있는데요. 8월호 아모레퍼시픽 연구에서는 뇌과학을 적용해서 소비자 감성 연구를 진행한 바 있었고, IFSCC에서 포스터상을 받았던 3월호에 게재된 IC 코리아의 향 선호도 평가법 개발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가 접목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키워드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는 B&D 분야인 만큼 매거진에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중 일례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적시적기에 알맞은 홍보 및 전략이 필요한데요. 올해 코로나를 통해서도 온라인 커머스를 준비한 곳이 시장의 자리를 선점하며 급성장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마케팅하는 법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기고로 보여졌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기업, 제품의 브랜딩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고 또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020년 더 K뷰티 사이언스 매거진에서 소개된 내용을 10가지 키워드로 만나보았는데요. K뷰티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연구들이 지속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주제에 따라서 자료집에 해당 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K뷰티 사이언스는 이렇게 K뷰티 산업의 연구 개발 성과를 재조명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은 물론 제약과 식품 및 바이오 등 뷰티 앤 헬스케어 산업에 관련된 연구 개발 내용은 언제든 환영하며 매거진에 대한 관심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이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